안녕하세요. 막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미 예고한 바 같이 목표 중에 하나, 첫째,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여 년간 오랫동안 강의를 해본 그런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수학을 실증을 내지 않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뭘까? 간단합니다. 일단은 간단합니다.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이 학년이 사실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뭐 얼마 전에 TV 신문에 뉴스에 많이 나왔죠. 송모군 천재소년 그런 학생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는 수학적으로 뛰어난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 수재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노력해서 또 그런 수준에 가까이 가는 그런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대충 감을 잡으실런가 모르겠지만 일단 노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노력을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력 힘들어요. 사실 본인이 혼자서 수학 공부뿐만 아닙니다. 어떤 공부를 하게 되더라도 야, 이건 너무 재밌구나. 이거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갖는 학생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근데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1% 정도 될 똥 말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극소수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박 터지게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그런데 그것이 박 터지게 하려면 뭐가 땡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동기유발이라고 흔히 말하죠. 근데 그 동기유발은요, 사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학교보다는 학원은 본인의 의지가 약간은 들어갔죠. 어떤 경우든 간에 뭐 부모님들이 강요에 했든 어쨌든 강요에 의해서 온 놈들은 보통 도망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본인의 일단 의지가 섞여서 학원을 오게 된다고요. 학원을 왔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제 경우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때 당시에 개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0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강이 한 달 후에 종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달 강의가 마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학생들이 거의 다 남아 있다면 일단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어떤 이 목표를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럴 때 그 다음 달에 또 다른 진도를 또 학생들이 그대로 받게 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런 취업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인생 목표를 세우는데 지금 학창 시절에는 공부 외에는 없다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부의 어떤 테크닉, 중요한 거 이런 걸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수학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이 수학이 있죠. 고등학교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대학을 가면 이제 자기의 완전한 전공을 찾아서 가게 되니까. 그런데 그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려고 한다? 그게 중학교 때가 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이 많이 보게 되면 나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 나 중학교 때 이거 기초가 없는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시간이 많았더라면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시간이 긴데 뭐, 그죠? 물론 시간이 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더 지겨울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고등학교 수학이 지금 막 과정이 계속 변하고 조금씩 바뀌고 뭐 입시도 그렇고 과목도 바뀌고 사실 선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수학 선생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강의했다고 했죠. 근데 그 옛날 강의나 지금 강의나 내용 바뀐 건 없어요. 이 수학이란 과목이 그래요. 수학의 내용이 바뀌려면 여러분이 들어나 보았나? 유명한 수학자 있죠?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예? 그래요. 피타고라스. 좋아요. 그런 양반이 또다시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수학에 어떤 공식이 새로 하나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가 공식으로서 어떤 이론으로서 정립해야 될 그런 문제, 그런 수학자가 지금 현재로 있긴 있어요. 수학자는 뭐 천재예요. 단 한국에는 조금 힘들죠. 그런데 그거는 놔놓고라도요. 수학은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 뭐냐? 공부하는데 조금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에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뭐냐? 고등학교 수학을 잘 하려고 하면 일단 중학교 수학의 기초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언제부터가 필요할 것이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3이에요. 중2부터가 필요한 거는요, 사실상 나누어 드릴게요. 이과 수학을 고등학교에서 전공하고자 하면 중2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2든 중3이든 과정을 빠지고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 이 영상을 본다. 또는 그런 자녀를 둔 학부형님들이 이 영상을 본다 하면은 잊어버리세요. 고등학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열심히 할 거냐? 제가 그냥 열심히 한다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고등학교에 우리가 보통 1학년이라는 과정이 있죠. 1학기와 2학기가 나뉘는데요. 오늘은 그 1학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물론 지금 현재 고1 같으면요. 지금 고1, 골치 아프네. 그죠? 5월 20일인가 학교 개학했나요? 야, 이거 참네. 골치 아픈데. 그죠? 이렇게 책을 한번 보세요. 뭐가 들었는지. 몇 개 없죠? 근데 자세히 보면 있죠? 중학교 때 이런 배웠던 그런 내용들, 제목들 비슷한 거 있을 거예요. 예, 맞아요. 식이라는 거 있죠. 식은 뭐, 웬만큼 알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인수분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함수요. 그 교육과정 엉망이죠? 이게 2학기 수학에 가면 또 함수가 또 나와요. 근데 1학기 때는 또 2차 함수라는 게 붙어 있어요. 난감하네. 그죠? 여하튼 간에요. 그러다가 또 뭐가 있느냐? 도형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수학을 어느 정도 열심히 뭐 학원 다니고 인강 듣고 열심히 했던 학생 같으면 좀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은 부담스러운 게 1학년 1학기 때부터 와요. 그런데 있죠. 한꺼번에는 말씀드리기 힘들겠죠. 그래서 먼저요. 1학년 1학기에 들어가 있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 그 하나만 오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뭐냐? 인수분해요? 중학교 다 나오잖아요. 공식이죠.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 뭘 외워야 되냐? 10가지 공식 있죠. 그 10가지 공식을 연습장, 노트 꺼내가지고 샤프든 볼펜이든 무조건 쓰세요. 몇 번 써야 되냐고요? 묻지 마. 많이 쓰고 싶을 때까지 써보라니까. 100번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초등학교 때 우리 구구단 외우잖아요. 그죠? 그 구구단 외우듯이 쓰는 거예요. 근데 있죠. 공부요. 비법 바로 쓰는 게 비법이에요. 그런데 있죠. 그 쓴 거 있죠. 쌤도 열심히 씁니다.
뭘 써냐고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요. 그걸요. 한번 써보라니까요. 일단 써서 자기가 뭘 오늘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노트에서 쓴 거로서 자기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죠. 몇 개 없다니까요. 수학만 안다면 있죠. 1학년 1학기 과정을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보세요. 3, 4, 5, 6, 뭐 한 4개월 배워야 되죠. 근데 수학만 배울 것 같으면 한 달도 안 걸리잖아요. 얼마 안 돼요. 그게 다른 과목하고 다른 활동하고 섞여서 가니까 그게 몇 달을 하는 거지. 수학 하나만 배울 것 같으면 한 달도 안 걸린다니까요. 그러면 잽도 안 되죠. 그것도 더군다나 집에서 잠자고 일어나서 24시간 중에 한 10시간 이상씩을 수학만 한다고 하면요. 한 달 필요 없어요. 일주일만 하면 될걸요. 단, 뭐든지 있죠. 이런 말 쓰는 거 있죠. 뭐, 이해를 한다? 제가 있죠.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되기 이전에 세자라고 하는 그런 직급을 가졌을 때 있죠. 꼬맹이. 왕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게 시리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받냐고요?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한자죠. 중국 거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실록부터 다 봤거든요. 제가 본 편 중에 하나인 영조의 자손 그 둘이 있죠. 하나는 먼저 죽었던 아들, 그 다음 그 밑에 손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세자. 얼마 전에 영화도 했죠. 그 송머식이 나온 영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정조잖아요. 그죠? 정조대왕이라는. 그럴 때 어떻게 세자 수업을 받았는가? 그때도 전부 다 외운 거예요. 다 외운 거. 쓰는 것은 물론이고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결론이 났다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첫날이니까 그런 부분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수분해 잘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10가지 공식이라니까요. 당장 책을 펴세요. 어떤 책이 좋으냐요? 앞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책, 제가 쓴 책? 아니요. 저는 그런 거 팔기 싫어요. 그거보다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있죠. 어떤 책이 좋다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요. 일단 고등학교 공부에서 가장 첫 출발인 인수분해 공식. 중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역시 인수분해 공식 10번씩 해서 한번 외울 때까지 써보시라니까요. 어느 사이트 보니까 있죠. 먼저 외웠더니 까먹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까먹고 또 하고 까먹고 또 하고. 까먹는다고 안 합니까? 내가 흔히들 강의 중에 비교하는데 운전하는 거 있죠. 요즘 마이카 시대 아니에요? 운전하는데 운전 잘 하다가 한 달 안 했다고 운전하면 운전 못 해요?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거는. 운전 쭉 하다가 조금 쉬어도 또 하면 또 하잖아요. 그죠? 운전 만약에 쉬었다 못할 것 같으면 면허증 다시 반납하고 또 시험 쳐야 되게?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첫 대면이고 하니까 요런 정도로 오늘 끝마칠게요. 끝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있죠. 또 제가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시리즈로.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입시 정보 또가 될런지 여러분 고민 상담이 될런지 어떤 메일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보세요.